다문화 가족 그리고 이주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의 다문화에 대해 강의할 미래 다문화사회연구소 소장 박영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육을 할 수 없어서 함께 호흡을 맞춰 강의해야 할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1강에는 우리 곁에 다문화 가족은 얼마나 될까 살펴보고 옛날에도 다문화 가족이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조선인들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오랫동안 수건해 오던 전의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구체적인 설계 도안이 곧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센터 안에는 국제센터 또는 국제교육센터가 마련되게 될 것이므로 기대가 큽니다. 전위에 거주하는 다문화 및 이주 노동자 여러분의 활동 공간이 될 것이므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국제 커뮤니티 센터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상상했던 많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할 우리 곁에 다문화 가족은 얼마나 될까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스롱 피아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결혼 이주를 해 당구 선수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캄보디아에서도 그의 성공을 크게 축하해 캄보디아 총리께서 직접 격려해주고 또 캄보디아 여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당구 학교를 짓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후 남편이 당구를 치는 데 따라가서 처음 당구를 쳐보고 본인이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의 지도로 열심히 노력해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필리핀에서 귀화한 정치가 이자스민 씨입니다. 정치를 하는 그의 용기가 많은 다문화 가족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좀 다르게 미얀마에서 소수민족으로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엄마랑 동생 둘과 이주하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가수로 성장하고 있는 와니화라고 하는 10대 소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성량이 풍부하고 가슴을 적시는 힘을 갖고 있어서 아마 큰 가수가 될 게 틀림없습니다. 이 밖에도 방송인, 의사, 교육자, 사업가, 무역업, 통역사 등으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곁에 다문화 가족 또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법무부 2020년 6월 통계에 보면 대한민국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118만 5,67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종시 등록 외국인은 5,2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결혼 배우자는 16만 5천 명이었고 세종시 결혼 배우자는 800명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도 다문화 가족이 있었을까요? 예, 지금 기준으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경우는 많았습니다. 옛날에도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약 4,000년 전 하늘에 계신 환웅은 땅을 내려보다가 한반도의 땅이 너무 좋아서 3,000명의 하늘 신화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에는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가야의 김수로 왕과 결혼하기 위해 호화웅가 왔습니다. 그녀는 10명의 아들을 낳아서 8명은 김수로 왕의 성씨인 김의 김씨로 하고 2명은
자신의 성인 허씨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의 김씨와 허씨는 같은 형제이죠. 그 신라에는 흉노계인 김할지가 정착을 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몽골 공주가 고려왕과 결혼하기 위해 고려로 왔습니다. 중국계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고, 임진왜란 때 21살로 갓도군의 우측 선봉자로 출전했던 사야가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의 문화가 높음을 알고 조선의 기순에 조선왕이 김충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되는 이용상은 약 800년 전에 고려로 온 베트남 왕자였습니다. 이외에 아랍에서 한반도에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한반도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약 600년 동안 해외 곳곳에 나가 삶을 개척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중에 조선 말기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해주에서 약 80년 전인 1937년 17만 2,481명이 기차로 소련의 스탈린에 의하여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겨울에 눈보라가 거센 중앙아시아 벌판에 버려지듯이 도착해 집이 없었으므로 급하게 집을 짓고, 그래도 집이 없으면 땅굴을 파서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7만 6천 명, 카자흐스탄에 9만 명 등이 흩어져 살았으며, 버려진 갈대숲을 개간해 논을 만들고 벼를 심고 땅을 일궈 식량을 구하면서도 학교를 짓고 2세들을 가르치면서 살기 위해 정말 처절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적인 삶은 현재에도 1세대에서 5, 6세대까지 고려인 또는 까레이스키라고 불리며 옛 소련 연방 지역 곳곳에서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인 1903년에서 1905년까지 약 7천 명의 조선인들이 미국의 땅 하와이에 사탕수수 노동자로 일했는데, 한 달 월급이 12달러 50센트를 받고 일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조국이 일본과 합병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 자금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는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05년 4월 1043명이 영국의 배 일프도호를 타고 인천항을 출발해 약 2달 동안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도착한 곳이 멕시코의 유카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용설란 농장에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잠시 게으름을 피우면 감독자가 채찍으로 때려서 죽거나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제강점기에 중국, 일본, 사할린 등으로 가서 고생하고 또 그곳에서 적응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1강을 마치고 2강에는 차별에서 차이로, 손해인가 이익인가, 함께 잘 사는 사회 등을 강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문화 2강으로 차별에서 차이로, 다문화 사회는 우리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디아스포라들은 고향의 어머니나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탄광 기둥에 어머니 보고 싶어요 라는 글씨를 써놓는가 하면 이를 악물고 참아가면서
제일 먼저 학교를 만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조국을 잊지 않도록 노력했고, 조국이 일제에 병합이 되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무궁화, 코스모스, 제비꽃, 할미꽃. 이러한 꽃들은 현재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꽃들이 피고 지는데, 한국 땅에서 자라는 이러한 꽃들이 원산지에 따라 국적을 가질까요? 또한 국적에 따라 꽃이 예쁘고 덜 예쁘고를 구별할까요? 저는 한국에서 자라는 모든 꽃들은 그냥 한국 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닭입니다. 닭은 원래 더위를 싫어하는 동물이라서 토종 한국 닭은 이렇게 통통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닭들은 기후, 즉 더위 때문에 이렇게 털이 다 빠지고 알몸처럼 하고 다니는 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 머리맡에 칼을 놓아준답니다. 잡귀가 아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행위죠. 베트남에서 한국에 시집 온 며느리가 이런 행위를 본 시어머니가 있다면 화를 낼 수도 있겠네요. 한 사회과학 교수가 연구를 위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인이나 잘생긴 사람이 부탁을 하면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데, 흑인이나 동남아시아 사람이 묻거나 부탁을 하면 만족스럽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네팔에서 온 여자는 돈을 벌기 위해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돈을 계산하려다가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어에 서툰 그녀를 무전 취직자로 오인한 사람들이 그녀를 정신병원에 신고하는 바람에 정신병원에서 6년이나 갇혀 지냈다고 합니다. 모습이나 나라에 따라 미개하다고 여길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를 하며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살이를 하려고 입국한 외국인은 우선은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 또한 다름을 인정하고 서서히 우리 문화에 동조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문화 가족은 우리 사회의 이익인가요? 아니면 손해인가요? 최근 KBS 보도에 의하면 2020년 한국은 태어나는 사람이 27만 명이고 사망자는 3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안부 자료 그림처럼 2020년도 인구 분포도는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은 항아리 같은 그래프 형태입니다. 바람직한 그래프는 밑이 넓고 위가 좁은,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나 그와 유사한 형태여야 미래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표에 보다시피 이미 60, 70대가 24%로 고령화된 사회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거나 결혼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많아 현재의 상황으로는 단기적으로 인구 성장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할 수 없이 정부에서는 계속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민 확대 정책을 쓰면서 젊은 여성들이 자녀를 낳아도 육아에 힘들지 않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확대 정책은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으며 유입된 외국 이민자들에 의해 초국가적인 인적 연결망이 만들어지고 고령화 사회가 완화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문화 충돌과 외국인 집단 거주지인 개토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다문화 사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회 통합을 이루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인 남편은 이미 한 번 결혼한 후 이혼하여 몫으로서 지방을 다니며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만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 상태가 되어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캄보디아 여성과 국제결혼을 해서 결혼한 여성이 중풍 어머니 수발을 들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남편이 멀리 일하러 가서 며칠 집을 비우게 되면 누나가 남편을 대신해 올케를 감시하고 외출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은 캄보디아에 계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싶지만 남편이 돈을 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어 하는데 용납하지 않는 시누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시누이는 만약 일을 하다 올케가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감시를 한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결혼 비용과 혼수품, 예물 등을 들고 신랑 측 온 가족들이 신부 집에 가서 청혼을 하고 신부 부모님이 허락을 맡은 후 3일 동안 혼례를 치르고 난 뒤 신랑이 신부 집에서 거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풍습이 잘 지켜지므로 돈이 없는 남자는 결혼하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 당연한 지참금과 혼수품이 마치 신부를 사오는 값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하다 보니 그런 생각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신랑 또는 가족들은 신부가 그 먼 나라에서 살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얼마나 외로울까를 생각하고 또 고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사회에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울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주민 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문제이며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권에 대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유엔을 중심으로 인권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원은 사람들의 근면함과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나머지는 무역 등을 통한 수출에 기대어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경제력이나 국방력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부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 희망을 찾았듯이 한국에 온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족들은 결국은 한국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결실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 이주민은 국적 취득을 하고 나면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활하다 보면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한국 사람들끼리도 늘상 갈등은 있습니다.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차별도 받아봤고 어려움도 극복해낸 민족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서럽게 산 것들을 잊지 않았다면 한국살이를 하는 다문화 가족과 이주 노동자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 또는 다문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주 큰 용기를 가지고 한국에 오신 분들입니다. 객지 생활이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고향에 계신 가족들의 또 다른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어진 일, 주어진 삶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어와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능하면 취득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필요하고 한국의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커뮤니티 센터가 잘 만들어져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소가 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